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10억대가 되거나요? 누구나 가난해지게 되는 두려움의 끝판인 것 같아요. 돈의 K곡선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돈의 K곡선의 기울기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는 더 많이 가질 것 같고요. 준비가 안 된 자는 더 못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따라서 이 K자 곡선의 기울기는요, 가면 갈수록 두꺼워질 것 같습니다. 기울기는 더 커지고요. 여기에 대한 두께는, K자 곡선의 두께는 더 두꺼워질 것 같은데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누구나 돈 벌고 싶어 하는 마음, 뭐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돈 벌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이 나는 돈이 싫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신 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있는 사람들,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이 있는 분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돈 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요. 누구나 다 이런 부자의 꿈은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흔히 양극화 사회라고 하죠. 맞아요. 지금 사회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이죠. 가진 자는 더 가지는 사회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업종별 양극화를 놓고 보더라도 비대면 업종,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줌, 이런 대기업들은 성장률이 무려 70% 이상인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가전 매장, 약국이나 식품, 음료점은 미국 사회에서 14%에서 29%로 성장했다는 얘기고요. 항공사나 여행 업종의 그런 대기업들은 성장세가 하락했다는 얘기고요. 항공이나 영화, 여행, 라이브 공연 이런 업종들은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51%까지 하락했다는 얘기죠. 미국 학력별로 양극화를 살펴보면요. 대졸 이상 취업률은 0.2%만 감소된 점에 비해서 고졸 중퇴 이하의 취업률은 무려 18.3%나 취업률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시급, 시간당 급여, 별 양극화를 놓고 보면 1시간당 28달러가 초과되는 취업자는 오히려 1.2%가 증가되었고요. 1시간당 16달러 미만의 취업자는 무려 26.9%나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미국 사회를 놓고 보더라도 양극화가 심화됐다라고 알 수가 있죠. 큰일이죠. 고소득층 근로자는 관리직이 있는 분들,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저소득층, 즉 대면 근무가 불가피한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등 이런 업종에 있는 종사자 분들은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겠죠. 고학력, 고소득 노동자들은 빠르게 회복을 했고 어떻게 보면 더 부유해졌고 이에 반해서 저학력이나 저소득 노동자들 입장이라면 회복이 어렵거나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자영업자의 폐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 지금 알바 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올 연말쯤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빈곤층으로 어쩔 수 없이 또 포함이 될까요? 참 걱정이 되죠.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요. 가계대출이 988조라고 하고요. 기업대출이 976조입니다. 정부의 채무는 826조라고 하네요. 이러한 채무의 증가폭이 2009년 이후 사상 최고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게가 됐든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생계용으로 돈을 빌리겠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또 새로운 부를 창출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투자용으로 돈을 또 빌리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빈곤층으로 사람들이 막 떨어지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복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죠. 가게가 됐든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자, 아무튼 이러한 돈들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러한 돈들이 또 어디로 갈까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또 흘러가겠죠. 그러하니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이 돌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연말이죠. 아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몇 억 벌었다. 아이고 선배님 저는 1억 투자했는데 한 2억 됐습니다. 저는 2억 투자했는데 한 4억 됐습니다. 이런 분의 전화를 많이 받아봤고요. 부동산 유동성 또한 마찬가지죠.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이 9억 원이 돌파됐지 않습니까? 불과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이 5억대 아니었습니까? 모 강력시에 32평 아파트인데요. 6억대가 11억이 됐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울의 중위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또는 지방에 인기 있는 좋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요. 갑자기 10억대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떤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가 4억 5천짜리가요. 지금은 8억 하고요. 어떤 광역시 아파트 1억 9천. 작년 초만 하더라도 1억 9천이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32평이. 그런데 지금은 3억 5천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면 돈의 K자 곡선 상단에 올라탄 것이고요. 투자를 못한 사람들이나 투자할 돈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돈의 K자 곡선 하단에 부득이하게 올라탄 거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싫든 좋든 돈의 K자 곡선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문득 1998년 IMF일 때 비정규직이 그때 이후로 생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태동되었다, 양극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양극화가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극화가요, 이제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